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세계사 문제풀이 해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올해 수능을 현장에서 응시했기 때문에 제가 시험장에서 답을 낸 그런 사고 과정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이제 수험생으로서 이 수능 세계사를 준비할 때 알아놔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따로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일강 유역 람세스 3세 궁전 유적에서 발굴된 조각들이랍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포로들이 표현돼 있대요. 리비아, 시리아, 누비아인. 그래서 파라오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럼 이집트죠. 이집트라서 사자에서 1번입니다. 음,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긴 곳은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한 곳은 그리스 폴리스입니다. 그리고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한 거는 중국의 상황조죠. 그리고 모헨조다로에서 계획 도시를 건설한 거는 인더스 문명이고 드라비다인들이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연표 문제죠. 중국 황제 서신에 황제가 외왕에게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의 황제가 제후 왕에게 서신을 보낼 때 예의랍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다는데, 하지만 쇼토쿠테자는 이 뭐 황이라는 글자는 함부로 사용하는 글자가 아니다 라고 했고, 뭐 중국 사신들에게 답서를 건네고 뭐 접대를 많이 해서 귀국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쇼토쿠테자가 나왔으니까 6, 7세기겠죠?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입니다. 자, 그러면 나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와라노 마치자네가 상소했는데 중국에 있는 승려가 보내온 문서에 의하면 중국은 반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중국은 반란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도 장안이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안사의 난 755년에서 63년까지 일어났던 안사의 난인지 아니면 황소의 난 874년인가요? 기억 잘 안 나네요, 이거는. 84년인가?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읽어보니까 어, 이제 중국으로 향해 하는 것의 어려움과 해적에 있는 피해가 고려 있기 때문에 사신 파견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문물 수용을 위한 사신 파견이 중지되었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9세기 말에 견당사 파견 중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서 9세기 말 사이에 있는 거 고르면 돼요. 류크가 병합되었다는 1679년이죠. 그리고 고사기가 편찬된 거는 8세기 나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8세기여서. 그리고 해체 신설을 가능한 거는 1774년 스키타 겐파쿠가 이제 이 책을 가능하고 독류 운동이 전쟁 전개된 것은 베트남의 판보이조가 이제 러일 전쟁 끝나고 일본 애들 잘 나가네 하면서 좀 배우자 해서 이 청년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상킹고타이 제도가 시행이 된 거, 에도막부입니다. 여기서 뭐 더 알아내야 할 점은 딱히 없고요. 3번 문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제 황소에 난 연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875년에서 84년이고요. 안사에 나는 55년에서 63년이 맞을 텐데 755에서 63년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보니까 좀 헷갈린 분들 많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 태조가 연경에 입성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북면간 남면간을 활용했답니다. 연경에 입성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뭔가 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아마 학생들이 너무 급한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요 나라 4번을 찍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서 이제 잘 했답니다. 업적을 쌓고 그 다음에 태종은 남조에서 투항해온 곽약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혜택을 베풀었대요. 그래서 이 곽약사는 이 남조의 약점을 알려주었다는데 그래서 종망이 남조의 수도까지 진군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쫓겨나 창장과 미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요 나라가 요 나라랑 맞붙었던 왕조가 이제 북송이잖아요. 근데 북송은 수도를 옮기지 않았죠. 그리고 애초에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가 쫓기게 된 거는 금나라가 한 거죠. 금나라가 북송이랑 붙어서 1126년에서 27년 이제 정강해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 국가는 금나라예요. 그래서 동돌거를 복속한 거는 당태종이 한 거죠. 당나라, 당태종이 한 거고 파스파 문자 만든 거는 원나라, 이거 파스파가 만들었는데 이때 칸이 쿠빌라이였습니다. 그리고 뭐 국품 중정제 실시한 거는 그냥 위진남북 쪽. 그리고 전년에 맹 체결한 거는 요나라하고 북송. 이때가 1004년. 연도 당연히 외워야 하고요. 수도를 중도로 옮겼다. 이게 금나라예요. 음, 제가 금나라의 그 예전 중도 이전의 수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추가로 알아둬야 할 게 나중에 금나라가 몽골이랑 한번 붙잖아요. 이거의 일대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1214년에 1214년에 칭기즈칸이랑 맞붙어요. 근데 거기서 패배해서 중도를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이펑으로 천도를 하죠.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에도 선후 관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14년에 중도 점령 당한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때가 칭기즈칸 때고요. 칭기즈칸 한테 그리고 카이펑 천도하고 1234년에 오고타이 칸한테 카이펑이랑 체주 점령 당하고 금나라 멸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1234년 오고타이 칸한테 이제 카이펑 체주 점령 당한 거는 옛날 세계사였나? 동아시아사 킬러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수도를 중도로 옮겼다. 이거 자체가 베이징을 수도로 한 왕조는 좀 있지만 중도라는 이름을 가진 거는 어쨌든 금나라밖에 없었다 해서 5번 찍고 가면 되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건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뭐 영화 300 보셔서 잘 아시죠? 크세르크세스, 테무르필레,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 뭐 어쩌고 저쩌고 살라미스의 전. 이거 그냥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잖아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죠?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아테네가. 그러다 나중에 뭐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이제 스파르타랑 아테네 세력이 싸워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통해서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기죠. 그래서 뭐 답은 2번 내면 되고 뭐 굳이 선지 분석을 하자면 솔론이 개혁을 단행한 거랑 그 다음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정 실시한 거나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 설치한 거는
1번, 4번, 5번 순으로 전부 다 기원전 6세기 때 아테네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BC 490, 480 이때쯤이었고요. 그리고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한 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한 건데 이거가 기원전 431년에서 기원전 403년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연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지문 보고 그냥 아테네가 이제 나중에 델루스 동맹 맹주가 됐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내건 크리스트교 군대는 니케아를 점령하고 소아시아를 경유해서 무슬림 군대의 방어를 뚫고 십자군 느낌이 나죠? 시리아에 진출해서 또 안티오카를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함락시켰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탈출한 피난민들은 어디에 칼리프가 머무르고 있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이제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서 자행한 살인과 약탈의 소식을 전하러 왔답니다. 아바스죠, 아바스.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였고 이거를 보고 아니 이거 셀주크 티르크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게 셀주크 티르크는 술탄입니다. 술탄. 술탄 칭호를 받은 거고 칼리프는 아바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한 거 아바스죠. 당이랑 붙어서 이겼죠. 751년에. 그리고 이베리아까지 진출한 거는 우마이야.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한 건 사파비. 사산 왕조를 정복한 거 정통 칼리프. 정칼. 줄여서.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거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 셀주크 티르크인데 나중에 술탄 칭호도 있고 칼리프 칭호도 같이 받는 거 있었죠. 술탄 칼리프제를 확립한 거. 이게 오스만 16세기 때 셀림 1세가 맘루크 왕조 정복 후 이제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제 망해버린 아바스의 칼리프한테 칼리프직을 받음. 그렇게 해서 술탄 칼리프제가 확립하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1번 고른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되고 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왕조의 경제상 이 왕조는 호적 조세 대장에 따라 세금 부과하고 이장호와 갑수호가 장수의 납입을 책임지는 세제를 추진했다. 근데 세금 항목이 무원칙적으로 늘어나 복잡해지고 백성들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잡다한 항목의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해서 이제 은으로 할당에 납부하도록 했다는 거죠. 지세는 보유 토지고 정세는 성년 남자. 그래서 이 세제는 이제 가정 윤경 연간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만력 내각 수보 대학사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명나라죠. 그냥 이거 일조편법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서 지정은제라고 하려면 떤 표현이 나와야 하면 이 일조편법에서는 지세와 정세를 두 개로 냈다고 하잖아요. 이 세금, 이 잡다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했어. 두 개로 통합했다는 건데 지정은제로 가려면 나중에 이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만력 연간 내각 수보 대학사 이거 이런 장거정인 거. 그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지정은제 실시되었다. 청나라. 정확하게 따지자면 18세기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강희제 때 시행해서 옹정제 때 전국적 시행이라고 알아두셔야 하고요. 반량전으로 화폐가 통일되었다. 진시황이죠. 균수법과 평준법이 시행되었다. 이거 한무제죠. 평준법 이건 좀 외워두세요. 그래도 영제거 등 대운하가 건설되었다. 영제거 나오면 수나라고요. 국로 남해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되었다.
명나라입니다. 네, 그 정도. 뭐, 그래서 사실 답은 뭐 이렇게 뭐 사실 판단할 것도 없고요. 그냥 명나라 보고 명나라 하고 5번 체크하고 시험장에서 넘어가면 됩니다. 7번 가겠습니다. 음, 왕조의 개창자가 이제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이제 제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누구의 아버지가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했대요. 이거 누구의 아버지? 피핀의 아버지겠죠? 카를로스 마르텔. 그 사람 아들이 피핀. 그 사람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죠. 이렇게. 그래서 이 피핀도 교황한테 이제 누가 왕국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관해서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리고 얘 아들이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소로마 황제의 관을 받으면서 피핀이에요, 피핀. 피핀 하면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밀라노 칙령 공포한 거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성상 파괴령 반포한 거는 726년 비잔티움인데 이때 황제가 저도 지금 레오 몇 세인데 성상 파괴령 레오 3세군요. 726년 레오 3세 레오 3세 카를로스 왕조 개창한 게 피핀이고요. 악티움해전에 승리한 게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 클레르몬 공예가 1095년 우르바노스 2세였죠. 교황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3번 고르면 되고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카드피세스 2세가 펀자브 지방을 장악하고 동서교류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그의 치세에 서로는 파르티아와 로마 제국, 동으로는 후한까지 이어지는 동서교류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뭐 후한과 몇 차례 군사적으로 충돌도 했다. 쿠시안이죠, 쿠시안. 이거 뭐 권용기 인강 들은 학생들은 뭐 후한파로 쿠시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약자 외우셨을 텐데, 네, 뭐 애초에 파르티아가 있었던 시기랑 후한이 있었던 시기가 이게 겹치려면 대충 기원 후 뭐 1, 2세기 이 정도인데 이때 있었던 인도의 왕조가 쿠션 왕조밖에 없어요. 뭐 밑에 안드라 왕조가 있긴 한데 그건 상관없죠.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배우니까. 그래서 이거 쿠션인 거 바로 알고 에프탈의 일본 선지부터 가면 에프탈 침입으로 쇠퇴한 거 구타죠. 아스카 왕 때 전성기 맞이한 거 마우리아죠.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한 거 이거 셀주크 티르크죠. 이거 셀주크 티르크가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파해서 이 가즈니 왕조 애들이 나중에 파키스탄 지역에밖에 명맥을 유지 못하거든요. 이게 EBS에서 한 두세 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뭐 나름 연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용기 교재에는 이 셀주크 티르크가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했다라는 건 없고요. 이거는 EBS에 있던 겁니다. 그냥 뭐 참고하시고요.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세워졌다. 네, 이게 이제 4번 쿠션입니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은 거 무굴 제국이죠. 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해보겠습니다. 기흥 니은 공화주의자 주요 행적. 망명 생활 중에 폭정에 시달리는 인민의 해방과 통일 목표로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했답니다. 아 이거 마치니네요, 마치니. 이거 이 사람 마치니네. 그래서 또 뭐 노동자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의 영향을 받음. 런던이죠. 이게 1832년입니다. 1832년 1차 선거법 개정하고 이제 이때
노동자들이 이제 투표권 못 받으니까 이제 인민헌장 차티스트 운동해서 1838년이고 청년 이탈리아당 조직한 거는 1830년 7월 혁명 이후에 마치니가 하는 거고요. 3번 중하급 시민 계급과 노동자가 성권 확대 요구하면서 일으켰던 거. 그래서 내각 사임하고 왕위 퇴임해서 자국에서의 공화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죠. 이 밑에 두 줄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이거 말하는 내용이 1848년 2월 혁명이죠. 이것 때문에 루이 필리프가 내려오고 빈체제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새로 생겨난 국가가 공화국이길 원했지만 국왕주도의 통일. 토리노,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통일이에요. 그러면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 1861년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과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1448년 2월 혁명이랑 이탈리아 1861년 통일 두 개 묻는 문제예요. 1번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이어졌다. 이거는 국민공회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794년이라서 아예 연도가 안 맞고요. 샤를 10세가 퇴위하는 건 1830년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빈체제가 붕괴되는 결말.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1848년 2월 혁명. 답이 그래서 3번이네요. 그리고 알자스 로렌 지방이 병합되고 밑에 비렐름 1세의 제국 선포로 완결되었다. 이거 독일 제국이죠. 독일 제국 1871년.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 안 되죠. 이거 독일인데 이탈리아니까. 그래서 답 3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10번. 술탄은 완충지대에 무슨 둘카리드 왕조를 공격하자 위협을 느낀 맘루크 왕조의 술탄은 어디하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였다. 이 뭔가 이 맘루크 왕조랑 붙었다고 하니까 오스만의 냄새가 슬슬 나죠. 오스만의 술탄. 그리고 당시 이제 나 왕조가 가와 또 서쪽의 국경을 접하고 있었대요. 이게 중요하죠. 서쪽의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었대요. 오스만의 동쪽에서 싸웠던 왕조가 뭐죠? 사파비 왕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사파비 왕조라는 거를 일단은 짐작을 하고 더 읽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의 술탄이 이제 부대를 이끌고 맘루크 왕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다마스쿠스에 입성하고 카이로를 정복해서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진출했대요. 이게 이제 여기서 빼박이죠. 16세기 이제 셀림 1세가 맘루크 정복한 거죠. 이집트에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 가는 오스만이 확실하고 이제 나가 사팝이라는 것도 확실한 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배권을 놓고 대립하고 서쪽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도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지도. 교과서. 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 오스만 제국 전성기 때 영토인데 이 옆에 사파비 왕조가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오스만 제국 사파비 왕조. 이건 사파비 왕조가 잘 나갔을 때네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두고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셀림 1세 때 또 그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랑 싸우고 뭐 나중에 또 아바스 그 아바스 1세였나? 그쵸. 아바스 1세 이스파한으로 옮긴 그 사람도 막 그 바그다드 점령하고 그럽니다. 뭐 이건 사담이 너무 길었고요. 그래서
가 오스만 나사팝이 딱 잡고 이제 선지 분석하러 갈 때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거 러시아죠. 러시아랑 누구랑 붙었죠? 러시아, 오스만, 영국, 프랑스 뭐 등등. 그리고 티무르 왕조 멸망시킨 건 우즈벡이죠. 몽골 침입으로 멸망한 거는 셋 아주 많지만 어쨌든 사파비 왕조는 아프간한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아서 그 이스파한을 수도로 정하였다. 이게 사파비죠. 사파비의 아바스 1세. 제가 아까 언급했던 아바스 1세도 이 오스만이랑 싸워요, 실제로. 그리고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였다. 이건 1193년이라서 사실 좀 시기상으로도 안 맞고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음,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우리는 가의 공동 통치자이신 이사벨라와 페르난도 폐하의 후원을 받아. 에스파냐죠, 그냥. 에스파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는 이베리아 남부 항구에서 이제 서쪽으로 출발해서 인도 바다에 진입했고, 이제 신의 은총으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 발견했다. 그래서 그 섬들을 이렇게 이름 붙였다. 등등등. 그러면 에스파냐예요, 그냥. 근데 뭐 인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메리카였던 거고.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이거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고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다. 이 에스파냐죠. 1572년 1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신성 동맹, 에스파냐, 베네치아 그리고 교황청. 그렇게 해서 답은 2번 찍고 넘어가면 되고요. 선지 더 보면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한 거 청나라하고 러시아 1689년. 그리고 콜베르 등용해서 해외시장 개척한 거는 프랑스 루이 14세죠. 이때 17세기입니다. 그리고 무적 함대 격파하고 대서양 무역 주도한 거. 영국 엘리자베스 1세죠. 칼베 해전인가요? 이거 1588년에 있었던 해전. 칼레 해전인가? 네, 그래서 2번 찍고 넘어가면 되고 12번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예속하려는 적에 맞서서 3년 동안 위대한 투쟁을 하고 있대요. 잔인한 적은 발하고 있지만 우리의 용감 군대가 영광스러운 협상국과 함께 적을 무찌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대요. 근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뭔가 소요 사태가 있어서 이 싸움을 지속해 나가기 힘들어. 우리 단결하고 힘을 모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두마와 협의하에 건자에서 내려오고자 합니다. 이거 딱 보고 이거 니콜라이 2세가 퇴위했던 1917년에 3월 혁명이죠. 러시아력으로는 2월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3년 동안 위대한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것도 1차 대전이 1914년에 시작됐는데 지금 이 혁명의 시점에선 1917년이니까 딱 3년이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은 세계 1차 대전이고요. 그래서 포츠머치 전쟁 조약으로 종결된 건 러일 전쟁이고 비시 정부 수립된 거는 2차 세계 대전이죠. 그리고 신성 로마 해체에 영향 준 거는 삼제 전투 이거 아스토리우츠 이 나폴레옹 1세 얘가 이겨가지고 신성 로마 해체하고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 두고 대립한 건 미국 에스파냐 전쟁이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붕괴되는 거 이거 1차 대전 결과죠. 1차 대전 끝나고 사실 뭐 더 알아놔야 할 점, 뭐 연도는 여러분들 당연히 뭐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붕괴돼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이거 얘네 독립하고 또 뭐 추가로 동유럽에서 이제 소련을 견제한답시고 어 그 뭐지 핀란드도 이때 독립했나? 근데 아무튼 뭐 폴란드,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요런 애들 독립하고 1차 대전 끝나고 이건 좀 지도랑 함께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뭐지?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생기죠. 여기에 이제 뭐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뭐 몬테네그로 뭐 등등등이 이제 합병돼서 유고슬라비아 되는 거. 이건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3번. 무역 활동 확대되면서 서양사인들이 이제 유리한 걸 찾아서 남쪽 항구를 벗어나서 닝보 등으로 북상했대요. 그래서 황제는 이걸 통제하려고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광주 한 곳으로 제한했대요. 그래서 영국인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더 많은 항구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대요. 또 추가로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했대요. 이거 보면은 딱 공행무역 내기가 나죠.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광주 한 곳으로 제한한 거는 1757년이고 공행을 설치한 건 1760년이에요. 답 1번이죠. 시박사를 설치한 거는 당 때 처음 설치해서 송원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회관 공소를 건립한 거는 명청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뭐 상인들 얘기라서 이 서양 무역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중국 내 상인들 얘기고 시역법 등 신법을 단행한 거는 이제 왕한석 송나라 때 이제 11세기 중엽이고요. 생목인을 재정 관료로 등용한 게 뭐 몽골 제국이죠. 원나라 몽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더 알아놔야 할 상황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시박사가 명나라 때도 있고 청나라 때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 때 이 해관 설치하면서 이제 폐지가 됩니다. 이 정도. 14번 가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 어떤 이들은 불신에 사로잡혀서 제국은 전쟁이란 게 하면서 제국은 곧 평화다. 근데 나는 제국은 평화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국을 원한다. 우리는 누구처럼 이뤄내야 할 정복이 아주 많다. 그리고 누구처럼 반대파를 설득해서 화합으로 이끌고 정복을 통해 혁명의 이념을 전파해야 한대요. 그래서 20년 전 우리의 식민지가 된 알제리. 알제리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건 일단 프랑스죠. 그리고 또 반세기 전 누가 세웠던 제정을 다시 세워야 한대요.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제국의 모습이면 내가 꿈꾸는 거래요. 공화국 대통령의 연설. 이거 딱 공화국 대통령은 나폴레옹 3세죠. 나폴레옹 3세. 어, 1848년 이제 2월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 제2공화국이 들어서는데 사실 바로 4년 뒤에 1852년에 제2제정이 들어섭니다. 이 나폴레옹 3세가 그대로 대통령에서 황제가 돼요. 쿠데타 일으켜서 국민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뭐 지금 제국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럼 나폴레옹 1세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보니파르트 나폴레옹 그 얘기죠. 나폴레옹의 제1제정이 180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했던 시점에서 반세기 전이죠. 그래서 프랑스 이 알제리를 통해서 프랑스를 알아내고 그리고 반세기 전 제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 또 뭐 공화국 대통령의 연설이니까 나폴레옹 3세가 없구니 하면서 딱 유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1세에 대해서 묻는 건데 통영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게 나폴레옹 1세죠. 1799년. 그리고 철렬 정책을 추진한 거는 비스마르크죠. 프로이센. 그리고 7월 혁명으로 즉위한 게 루이 필리프죠. 그리고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한 게 니콜라이 1세입니다. 그리고 공화정 수립하고 파리코민 진압한 게 3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이 52년에 세워진 프랑스 제2제정이
그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세워진 게 3공화국입니다. 뭐 여기서 더 알아둬야 할 점은 뭐 딱히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공부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경사공보에서 황제 퇴위 조서,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선포된 황제 퇴위 조서랑 퇴위 우대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 새로운 국가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답니다. 황제의 퇴위? 이거 뭔가 신해혁명 관련된 것 같아요. 공화 만세, 공화국, 공화 정부로부터 정권 이양에 동의하는 황제의 퇴위 조서, 혁명군 측과 합의, 뭐 이런 거 보면 중화민국이죠.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 1912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장세량이 시한 사건을 일으킨 거 1936년 중화민국.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조직한 곳은 이제 이거 1905년 도쿄에서 이제 조직하고요. 이때는 여전히 뭐 청나라였죠, 중국은.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이제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한 거 1915년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그냥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틀리신 것 같던데 가 조직에 대한 탐구 활동 적절한 거. 영국 어디에 고용된 용병들. 근데 소기름, 돼지기름이 이제 탄약통에 발라져 있어서 이제 영국이 이제 이 카스트를 파괴하고 크리스트를 강제 개종하려는 거야? 해서 불만 확산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의심도 막 키워지고 거센 폭풍처럼 무장 봉기가 일어났대요. 이게 세포의 항쟁이죠. 1857년에서 59년까지 있었던 거. 그래서 이 가에 고용된 게 동인도 회사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선지부터 가면 일본 선지로 가기 전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고요. 이제 1858년에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이제 동인도 회사의 통치권을 이거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통치권을 박탈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동인도 회사가 나중에 해체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1877년에 그 이제 인도 제국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여기서 또 키포인트는 동인도 회사가 이 세포의 항쟁 이후에 얼마 안 가서 해체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키포인트를 미리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갑시다. 벵골 분할령의 역량을 보면 1905년에 해서 1906년에 콜카타가 열리고 나중에 1911년에 이제 폐지를 하거든요. 취소를 하죠. 근데 이거 일본 고른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동인도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아니고 그 동인도 회사의 이제 보스턴 차 사건 전개 과정. 그래서 이게 5번이 답입니다. 룰러법 제정의 결과 1919년 재판 없이 인도인 깜빵에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이후에 이제 간디가 이제 그 비폭력 운동을 하죠. 그리고 파슈다 사건은 1898년 이제 영국 프랑스 간의 이제 분쟁이었는데 이때도 동인도 회사 없었습니다. 카시미르 분쟁의 주체는 그냥 이슬람, 힌두 얘네들 싸움이죠. 그래서 사실 글쎄요. 이게 뭐 1번이랑 3번이랑 5번을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사실 동인도 회사에 대한 탐구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을 찍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뭐 동인도 회사의 해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 중에 고민이 됐다면
결국에 이거를 고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뭐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서 동인도 회사 그때 해체됐는데 하면은 쉽게 5번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종교적 타협에 대한 거래요.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성직자들, 지지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제후들이랑 로마 카톨릭 교회 보호자로 자처한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 대립하였다. 이거 그냥 루터 얘기하는 거죠. 루터 얘기 나중에 1555년에 아우스트부르크 그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황제는 당장 당면한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국위회를 소집했고 긴 논의 끝에 종교적 타협을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면한 오스만 제국의 위협도 이때가 이제 16세기인데 16세기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스만 전성기죠. 이제 막 술레이만 1세 뭐 셀림 1세부터 뭐 술레이만 1세냐 2세냐 1세죠? 1566년 맞네. 술레이만 1세 이때 전성기였잖아요. 술레이만 1세가 이제 여기서 막 그 막 헝가리 정복하고 신성 로마 빈까지 쳐들어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루터파를 인정한 아우스트부르크 하이구나라고 딱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낭트 칙령을 반포한 거는 앙리 4세 1598년, 베스트팔렌 1648년, 로욜라가 설립한 예수회를 인가한 거 교황청인데 이게 아마 1540년일 거예요. 34년에 예수회를 설립해서 40년에 교황청에서 이거 인가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공의회 1414년에서 18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7번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미국 대통령이 가 국가에 대해서 옳은 거.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한 연설문. 이거 딱 보고 이거 트루먼 독트린이네. 47년에 했던 거. 이거 트루먼 독트린이네라고 딱 마음을 딱 잡고요. 이제 수천 명의 이제 병력들이 어디에 생존을 위협하고 있대요.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을 받은 이들이 이제 북쪽 국경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사태뿐만 아니라 가와 그 북쪽 경계선에 접해 있는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에서도 국경 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얘네들한테 장비 공급하고 물자 줘야 한다. 이거 뭐 경제적 원조 뭐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트루먼 독트린이 터키랑 그리스를 두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혼란을 부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터키하고 그리스 중에 하나인데 북쪽 국경선에 이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이거 접해 있으려면 그리스인 거예요. 실제로 뭐 지도를 보시면 외초에 그 발칸 반도 쪽이잖아요, 걔네들이. 그리스, 그리스, 어, 지도. 그리스, 알바니아랑 불가리아 이렇게 돼 있죠. 유고슬라비아는 이제 소련 해체되면서 얘네들도 해체됐고 갈라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지 가면 삼국 방공협정은 1937년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따지자면 36년에 독일하고 일본 둘이서 방공협정 맺은 거에 37년에 이탈리아가 가입한 겁니다.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거는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거. 독립국은 많죠. 근데 그리스죠.
그중 하나가 그리스. 21년부터 1821년부터 29년까지 그리스 독립 전쟁하고 이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스타파 케말이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거 터키 1923년이죠. 그리고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 추진하였다. 이거 1969년부터 한 거고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네, 두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 국가에 대한 설명, 혁명 24주년을 기념하고 있대요. 근데 얘네는 가라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기고 전쟁을 도발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지역을 잃었어. 그러나 우린 막아내고 있다. 우리는 더 힘들 때가 있었다. 혁명 1주년 때 우리나라 국토의 상당한 부분은 다른 나라에 장악되어 있었다. 중앙아시아, 우랄 등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지만 결국 승리해서 수복할지 않느냐. 이거 보고 얘네들 소련이네. 소련 러시아 애들이네 라고 딱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기고 전쟁을 도발하였다. 이거 딱 보고 독소 불가침 1938년 8월에 한 걸 어기고 1941년 6월에 독소 전쟁 시작하잖아요. 이 얘기고 혁명 24주년도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인데 여기에 24년 더하면 1941년이죠. 딱 전쟁 벌어진 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는 결국 소련을 침공한 이제 나치 독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다. 네, 바로 그냥 1번입니다.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거 1933년에 탈퇴하죠. 그리고 뭐 별개로 일본도 33년에 탈퇴합니다. 일본도 33년. 그리고 이탈리아는 37년에 탈퇴합니다. 나치. 뭐 미얀마 식민지로 삼은 건 영국이고 아도아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에티오피아고 인도 차이나 연방 조직한 건 프랑스고 신경제 정책 추진한 거는 이제 레닌이 한 소비에트 정부죠. 1921년에. 그래서 답 1번 넘어가면 됩니다.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폴로 작전은 미국의 적대적이었던 국가를 방문하려는 키신저의 외교 활동. 이거 딱 보고 닉슨 때구나 싶어요. 그리고 키신저는 우호적인 국가를 방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적대적이었던 어디를 방문했대요. 방문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이듬해 닉슨 대통령의 방문을 위한 그런 협의하는 사전 조치였고 닉슨 대통령은 나를 견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 방문을 추진했대요. 그렇게 돼서 미국 대통령이 가해 국공내전 이후 최초의 공식 방문. 국공내전 이후 최초의 공식 방문. 애초에 국공내전 중국에서 벌어진 거고요. 중공이라 하겠습니다. 타이완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 다시 가가 이제 중국이고 그리고 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련이겠죠 아마. 그래서 더 읽어보자면 이 중국 역시 이 나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면서 형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코메콘을 주도하면서 이제 막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코메콘 주도하는 거 소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읽으면서 하나하나 짐작했을 때 이 코메콘 주도했다. 이것까지 읽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나가 소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가 이제 만주사변 일으켰다. 일본이죠? 아닙니다. 얄타회담에 참여하였다. 얄타회담에 참여한 건 미국, 영국, 소련입니다. 그리고 미국 등과 함께 소련을 점령한 거는 네, 소련이죠. 독일을 분할 점령한 건 소련이죠. 그리고 바웬사의 자유노조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거 폴란드고. 그리고 이거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살트 이거 미국이랑 소련 1972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사실 저도 그냥 수험생의 입장이었으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 자체는 잘 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가채점상 50점을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좀 지문을 읽는 방식? 이 정도? 저는 어쨌든 끝까지 읽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가면서, 좀 정확하게 읽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그 정도만 얻어가셔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수능 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또 뭐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풀이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뭐 동아시아사 풀이나 뭐 다른 해에 있었던 다른 시험들, 다른 세계사 동아시아사 시험 가지고 또 풀이하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